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진짜 얼굴을 하루 만에 알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7세 택배회사 회장이 배송기사로 위장해서 며느리감의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고급 아파트 로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 무릎 꿇으라는 요구 앞에서 아들이 목격한 것은, 그리고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전부라는 것을 보여준 하루의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서울 외곽 천일택배 물류센터는 이미 분주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쉴 새 없이 택배 상자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배송기사들은 각자의 구역 물량을 확인하며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쪽 구석, 낡은 배송복을 입은 노인 한 명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박철수, 67살. 천일택배그룹을 일군 회장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회색빛 배송복 위로 신입 박영수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철수는 손에 든 배송 단말기를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오늘의 배송구역은 강남 일대 고급 아파트 단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표시된 주소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리버사이드 아파트 2403호. 윤지혜, 아들 준서가 오늘 저녁 7시에 소개하겠다던 그 여자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철수는 지난 일주일간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준서는 전화할 때마다 들뜬 목소리로 지혜를 칭찬했습니다. 착하고 예의 바르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도 많이 하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SNS에는 봉사활동 사진과 따뜻한 글들이 가득하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법이야. 철수는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딱 하루만 현장으로 돌아가 직접 확인해 보기로. 철수는 30년 전을 기억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오토바이 하나로 골목골목을 누비던 시절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택배를 배달하며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봤던 그 시간들을 그때 배웠습니다. 진짜 인격은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자신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박영수 씨 오늘 첫 출근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팀장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손짓했습니다. 철수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일부러 낮고 힘없게 만들었습니다. 강남구역은 까다로운 곳이 많아요. 특히 고급 아파트는 더 조심하셔야 해요. 팀장이 배송 주의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주민들이 예민해서 조금만 실수해도 바로 민원 들어와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하세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류창고 한쪽에서 다른 배송기사들이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 기사도 무거운 상자를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휘어진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저 어르신도 아직 일하시나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우신가 봐요. 이 나이에도 일터를 못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배송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하시니까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철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회사를 키우면서 현장과 멀어진 세월들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오늘 하루는 다시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기로 했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배송 차량이 물류센터를 빠져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도로 위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핸들을 잡고 내비게이션에 첫 번째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아파트 2403호. 윤지혜의 집. 자, 이제 시작이야. 철수는 백미러 너머로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주름진 얼굴, 수수한 배송복.
오늘만큼은 누구도 그를 회장이라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택배를 나르는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차는 강남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아침 출근길 차들이 도로를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의 눈빛은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를 향한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아들 준서와 윤지혜를 만나는 그 시간까지 단 하루 12시간 동안 펼쳐질 진실의 시간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리버사이드 아파트 정문 앞에 배송 차량이 멈춰 섰습니다. 철수는 차에서 내려 뒷좌석에 실린 택배 상자들을 확인했습니다. 2403호 윤지의 앞으로 온 명품 쇼핑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급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아파트 로비는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중앙에 놓인 대형 화분과 샹들리에가 이곳의 품격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경비실 옆 소파에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순애, 이 아파트에서 10년째 경비 일을 하는 아주머니였습니다. 배송 오셨어요? 순애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네. 2403호 택배입니다. 아, 윤지혜 씨 집이네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돼요. 순애의 목소리는 친절했습니다. 짐이 무거워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제가 카트 가져다 드릴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철수는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24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철수는 가벼운 심호흡을 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흰색 실크 블라우스와 베이지색 슬랙스를 입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윤지혜였습니다. 화장은 완벽했고 머리는 한 올 흐트러짐 없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택배요. 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혜는 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무언가를 평가하는 듯한 차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기 놓고 가세요. 말투는 명령조였습니다. 현관 바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택배를 내려놓았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단말기를 건넸습니다. 지혜는 단말기를 받아들고는 서명도 하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어제 도착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류센터 사정으로 하루 늦어진 것 같습니다. 철수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게 내가 알 바예요? 일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지혜는 단말기를 던지듯 돌려줬습니다. 철수의 손에 단말기가 떨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받아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시간에 배송하세요. 알았죠? 지혜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은 철수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눈빛은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길. 철수는 방금 본 장면을 곱씹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상대를 탓하는 태도, 물건을 던지듯 건네는 행동. 준서가 말했던 착하고 예의 바른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로비에 내려오자 순애가 청소 도구를 들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경비실 쪽으로 걸어가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윤지혜가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선글라스를 쓴 모습이었습니다. 지혜는 로비를 가로질러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순애가 청소하던 물통이 지혜의 동선과 겹쳤습니다. 지혜는 물통을 발로 밀어냈습니다. 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순애가 깜짝 놀라며 몸을 피했습니다. 물이 순애의 바지에 튀었습니다.
왜 이런데 물통을 놔두는 거예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한눈을 팔았네요. 순애가 허겁지겁 사과했습니다. 무릎을 굽혀 바닥에 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이런 식이에요. 제대로 일 좀 하시라고요. 지혜는 순애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주차장으로 사라졌습니다. 철수는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젖은 바지를 털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철수가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철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런 일 한두 번도 아니고. 순애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고급 아파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늘 이래요. 우리가 투명 인간인 줄 아나 봐요. 철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순애가 물을 닦는 것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닥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온 순애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나은 편이었어요. 지난주에는 더 심했거든요. 순애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철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 준서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 7시 약속 잊지 않으셨죠? 지혜가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준서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그래. 잊지 않았다. 시간 맞춰 나갈게. 철수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차장에서 지혜의 외제차가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철수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아직 하루는 길었습니다. 오전 11시 철수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으로 배송을 이어갔습니다. 팔뚝만한 택배 상자를 안고 복도를 걷는데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지혜였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오늘 저녁에 남자친구 아버지 만나. 완전 떨려 죽겠어. 지혜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발랄했습니다. 응. 천일택배 회장이래. 대박이지? 제대로 보여야 해. 철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긴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착하고 순수한 이미지로 가야지. 그래야 마음에 들어 하시겠지. 지혜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걱정 마. 나 연기 잘하잖아. SNS 이미지 그대로 보여주면 돼. 통화가 끝났습니다. 철수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고 철수는 배송을 마저 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배송 차량 안에서 간단히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 내 카페가 보였습니다. 테라스 좌석에 윤지혜가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샐러드와 커피를 앞에 두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 젊은 여자가 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평범한 차림의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무언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철수는 차에서 내려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대화 내용이 들렸습니다. 지혜 씨, 제발 좀 도와주세요. 편집숍에서 산 가방이 가짜인 것 같아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400만 원이나 주고 샀는데 전문가가 보니까 짝퉁이래요. 그게 제 잘못인가요? 당신이 제대로 확인 안 한 거죠. 지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희 매장은 정품만 취급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하지만 환불을 해주셔야죠. 명품 감정서도 이상하다고. 여자가 간청했습니다. 환불 규정 못 읽어봤어요? 판매 완료된 상품은 환불 불가예요. 지혜는 샐러드를 포크로 찍으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가세요. 저 바쁘거든요. 지혜 씨,
여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여기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요. 지혜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알아서 가세요.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섰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오후 2시 철수는 다시 배송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아파트 15층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70대 노인 배송기사가 무거운 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물류센터에서 봤던 그 어르신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철수가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노인은 힘겹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상자를 들어 올리려다 휘청거렸습니다. 철수가 재빨리 상자를 받쳐줬습니다. 같이 옮기시죠.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상자를 옮겼습니다. 요즘 허리가 예전 같지 않아서 말이야.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일을 해야 손자들 용돈이라도 주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윤지혜가 나타났습니다. 편의점 봉투를 들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노인 기사가 복도 한쪽으로 비켜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노인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노인을 흘끗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왜 이렇게 복도를 막아요? 길도 비켜주는 것도 모르나? 지나가면서 노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노인이 중심을 잃고 벽에 부딪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이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아이고, 노인이 신음했습니다. 지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철수는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늙으면 이런 일도 당하는 거지 뭐. 노인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눈에도 안 보이나 봐요. 철수는 바닥에 떨어진 물병을 주워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노인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다시 배송길에 올랐습니다. 휘어진 등이 멀어져 갔습니다. 철수는 복도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쏟아지는 아파트 단지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폭력과 무시와 차별을 철수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저녁 7시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결심을 다졌습니다. 오늘 저녁 아들 준서에게 보여줘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가린 가면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는 본성을. 철수는 다시 배송 차량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하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철수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배송 차량 안에 앉아 천일그룹 보안팀장 정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의 신호음 후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현장은 어떻습니까? 정우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우진 씨,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 정확히 움직여주게. 철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의 로비 CCTV 영상을 확보하게. 알겠습니다. 특정 시간대가 있습니까? 정우진이 물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지금까지 전부. 특히 로비와 엘리베이터 앞 구간을 집중적으로. 철수는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윤지혜가 운영하는 명품 편집숍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하게. 고객 민원, 환불 거부 사례, 제품 진위 논란, 모든 기록을 수집하라고. 혹시 구체적인 의심 사항이 있으십니까?
정우진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카페에서 한 여성 고객이 가짜 명품 문제로 항의하는 걸 목격했네. 400만 원짜리 가방이라고 했어.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성을 찾아서 진술을 확보하게. 다른 피해자도 있을 거야.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정우진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그리고 우진 씨. 철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호텔 레스토랑 예약은 확인했나? 네, 그랜드 조선호텔 23층 프랑스 레스토랑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정우진이 답했습니다. 회장님 말씀대로 개별 룸으로 준비했습니다. 좋아. 오늘 저녁까지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가져오게. 철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량 밖으로 나온 철수는 다시 아파트 로비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실에는 김순애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젖은 바지는 어느 정도 말라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배송기사분. 네, 괜찮아요. 순애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힘드네요. 아까 그 일 말고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철수가 물었습니다.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요, 2403호 윤지혜 씨가 지난주에도 저한테 화를 내셨어요. 순애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택배가 늦게 왔다고 제 잘못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경비인데. 자주 그러십니까? 철수가 조심스럽게 캐물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청소 아주머니한테도 그래요. 복도가 더럽다고 쓰레기통 냄새 난다고 매번 뭔가 트집을 잡으세요. 순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주민이시고 저희는 일하는 사람이니까.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혹시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으신 적은 없으세요? 한번 넣어봤죠. 그런데 오히려 제가 주의를 받았어요. 순애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고급 아파트 주민들 기분 상하게 하지 말라고요. 그냥 참고 일하래요. 철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속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수십 년 전 자신도 그렇게 무시당하고 참아야 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힘내세요. 철수는 순애에게 조용히 말하고 로비를 나섰습니다. 오후 4시 정우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CCTV 영상 확보 완료. 오전 9시 20분 로비에서 물통 사건 선명하게 녹화됨. 윤지혜의 고의적 행동 확인 가능. 이어서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명품 편집숍 조사 중. 최근 3개월간 환불 거부 민원 12건 확보. 가짜 명품 의심 사례 5건 이상. 추가 조사 진행 중. 철수는 메시지를 읽고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철수는 마지막 배송지로 향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였습니다. 무거운 생수 박스를 옮기고 있는데 앞에서 또다시 윤지혜가 나타났습니다. 운동복 차림으로 필라테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지혜는 철수를 스쳐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아, 아침에 봤던 배송기사 아니에요? 지혜가 철수를 알아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일하고 있네요. 하루 종일 여기서 배송만 하나 봐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묘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힘들겠어요. 그 나이에. 일은 해야 하니까요. 철수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러게요. 나이 들어서도 이런 일 해야 하면 얼마나 힘들까. 지혜는 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젊을 때 뭐 하셨길래 이 나이에 택배 일을 하세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세요. 저는 바빠서. 지혜는 몸을 돌려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높은 굽의 운동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철수는 그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목격한 모든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재생되었습니다. 택배기사를 대하는 태도, 경비 아주머니를 밀치는 행동, 노인 배송기사를 무시하는 모습, 고객에게 환불을 거부하는 냉정함,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5시 30분. 이제 1시간 반 후면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배송 차량으로 돌아온 철수는 정우진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자료를 USB에 담아서 레스토랑으로 가져오게. 영상, 민원 기록, 증언, 전부.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우진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반격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오후 6시 철수는 배송 차량 안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몸을 움직였지만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휴대전화 알림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서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아버지, 곧 출발합니다. 지혜도 정말 설레한데요. 7시에 레스토랑에서 뵐게요. 철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곧 보자.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버사이드 아파트 로비가 보였습니다. 김순애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철수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포착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 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0여 명 정도 되는 노인들과 주민들이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윤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철수는 차에서 내려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상황이 보였습니다. 지혜는 삼각대에 고정된 휴대전화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자리에 왔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아파트 어르신들께 작은 선물을 전달하러 왔어요. 지혜 옆에는 과일 바구니와 생활용품이 담긴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지혜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요즘 독거노인분들이 많이 힘드시잖아요. 작지만 제 마음을 담아 준비했어요. 지혜는 카메라를 향해 소나트를 그렸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하트와 응원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지혜는 노인 한 분 한 분에게 과일 바구니를 건네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지혜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할아버지, 힘내세요. 저희가 응원할게요. 노인들은 고맙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혜는 그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칭찬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천사 같아요. 이런 마음씨, 따뜻한 분이 진짜 아름다운 거죠. 요즘 젊은이들 중에 이런 사람 드물어요. 지혜는 댓글을 읽으며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 계속 노력할게요. 라이브 방송이 끝났습니다. 지혜는 휴대전화를 챙기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지혜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카메라가 꺼지자 환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노인들을 향해 손을 흔들던 모습도 멈췄습니다. 지혜는 조수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빨리 정리해요. 시간 없어. 저녁 약속 있다고. 지혜가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네, 언니. 근데 할머니들이 사진 한 장만 더 찍자고. 조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하라고 해요. 지금 못해.
화장 고쳐야 되고 옷도 갈아입어야 한다고. 지혜는 이미 노인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한 할머니가 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혹시 할머니가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한데 저 바빠요. 다음에 또 올게요. 지혜는 할머니의 말을 자르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지혜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철수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의 모습과 카메라가 꺼진 후의 모습, 그 극명한 차이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철수는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쁜가 봐요. 그래도 이렇게 물건이라도 갖다 주니 고마운 일이죠. 철수는 할머니의 과일 바구니를 들어주며 물었습니다. 저분이 자주 오시나요? 아니요, 오늘 처음 봤어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나온 거예요. 사진 찍는다고 해서요. 그렇군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차장에서 지혜의 차가 빠져나갔습니다. 철수는 그 차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완벽하게 계산된 선행, 카메라 앞에서만 존재하는 친절, 실제 삶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배려. 철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정우진이었습니다. 회장님,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정우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지혜의 SNS 계정을 분석했습니다. 최근 6개월간 총 23번의 기부 및 선행 인증 게시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수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부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이 소액이거나 일회성입니다. 정우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행사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5만 원을 내고 주민 명단을 받아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두 이미지 관리를 위한 것이었군.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정우진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윤지혜의 편집숍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내사 중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철수가 물었습니다. 명품 위조품 유통 혐의입니다. 고객 15명이 집단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정우진의 말에 철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총 피해 금액이 1억 원이 넘습니다. 철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레스토랑으로 가져오게. 빠짐없이. 알겠습니다. 정우진이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철수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6시 30분. 이제 30분 후면 모든 것이 시작될 것입니다. 철수는 배송 차량으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배송복을 벗고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 철수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제 막이 오를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6시 45분 철수는 호텔로 향하기 전 마지막으로 리버사이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배송 차량을 반납하고 자신의 차로 갈아타기 위해서였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검은색 세단을 향해 걸어가는데 로비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로비 쪽을 바라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윤지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원피스로 갈아입고 완벽하게 화장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다시 배송복을 입은 철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까 복도에서 만났던 70대 노인 배송기사였습니다. 노인은 무거운 택배 상자를 들고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철수는 재빨리 로비 입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리문 뒤에 몸을 숨긴 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주문한 게 아니라고요. 지혜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주소가 2403호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 기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받으시는 분 성함도 윤지혜님으로. 그러니까 잘못 온 거잖아요. 귀도 어두우세요? 지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시 가져가세요. 시간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확인을 한 번만 해주시면. 노인이 단말기를 꺼내려 했습니다. 확인할 것도 없어요. 지혜가 노인의 손을 쳐냈습니다. 단말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제대로 일 좀 하세요. 그 나이 먹도록 뭐 하신 거예요? 노인은 허리를 굽혀 단말기를 주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좋지 않은지 휘청거렸습니다. 아이고, 노인이 신음을 흘렸습니다. 빨리 치우고 가세요.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요. 지혜는 팔짱을 낀 채 노인을 내려다봤습니다. 경비실에서 김순애가 뛰어나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애가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왜 나와요? 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지혜가 순애를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로비 입구로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박준서였습니다. 철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지혜야, 미안. 내가 좀 일찍 왔어. 준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혜는 순간 표정을 바꿨습니다. 차갑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빠 왔어? 나 지금 막 내려가려던 참이었어. 준서는 로비 안쪽을 둘러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단말기, 허리를 굽힌 노인 기사, 그를 부축하는 순애, 그리고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지혜. 무슨 일이야? 준서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택배가 잘못 왔나 봐. 지혜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수고하세요. 확인해 보니까 제 물건 맞는 것 같네요. 지혜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노인에게 다가가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깜빡했나 봐요. 죄송해요. 노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 사인 부탁드릴게요. 노인이 단말기를 건넸습니다. 지혜는 재빨리 사인을 하고 택배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나타나기 전과 후에 완전히 다른 모습을, 계산된 친절과 진짜 본성의 차이를, 준서와 지혜가 주차장으로 향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철수가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여전히 배송복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철수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지혜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철수를 알아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은 아까 그 배송기사? 네, 맞습니다. 철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희 급한데요. 지혜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철수는 지혜 앞에 섰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지혜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 바쁜 하루를 보내셨죠. 철수는 지혜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택배 기사에게 화내시고, 경비 아주머니 물통 차시고, 노인 배송기사 밀치시고, 카페에서 고객 환불 거부하시고, SNS 방송하시고.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그리고 방금도 저 어르신께 단말기를 떨어뜨리게 하셨죠. 철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준서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저씨,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해가 아닙니다. 철수는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고, CCTV에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CCTV?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철수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하실 건가요? 지혜는 명함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천일택배그룹 회장 박철수. 준서도 명함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로비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혜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 이제 저녁 약속 시간입니다. 레스토랑으로 가시죠. 준서는 아버지와 지혜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철수는 먼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따라오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오후 7시 10분 그랜드 조선호텔 23층 프랑스 레스토랑. 개별로 많은 고요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흰 테이블보가 깔린 식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으로 갈아입은 모습은 아침의 배송기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기업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준서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지혜는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완벽했던 화장은 얼룩져 있었고 자신감 넘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우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태블릿과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자료 준비되었습니다. 정우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하지. 정우진은 태블릿을 켜서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 20분 리버사이드 아파트 로비. 지혜가 물통을 발로 차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김순애가 물에 젖는 모습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는 화면을 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오후 2시 복도에서 노인 배송기사를 밀치는 장면이었습니다. 노인이 벽에 부딪히고 물병이 떨어지는 모습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준서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정우진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윤지혜 씨가 운영하는 명품 편집숍 관련 자료입니다. 서류가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고객 민원 기록, 환불 거부 사례, 가짜 명품 의심 신고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총 12건의 환불 거부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우진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중 5건은 명품 진위 논란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저희는 정품만. 오해가 아닙니다. 정우진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내사 중입니다. 명품 위조품 유통 및 사기 혐의입니다. 준서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기 혐의요? 네. 고객 15명이 집단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정우진은 고소장 사본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피해 금액은 총 1억 2천만 원입니다. 지혜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오후에 입수한 정보입니다. 정우진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윤지혜 씨의 편집숍은 실제로는 유령 회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 매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준서가 소리쳤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운영되는 쇼핑몰이며 중국산 짝퉁 제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우진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철수는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까? 지혜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정우진이 태블릿을 다시 조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지혜의 SNS 계정이 떴습니다.
윤지혜 씨의 SNS에는 수많은 선행과 기부 인증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우진이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부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거짓이거나 극소액입니다. 화면에는 기부 단체들의 공식 답변서가 나타났습니다. 해당 인물의 기부 내역 없음이라는 문구가 여러 개 보였습니다. 오늘 아파트 단지에서 진행한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우진이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관리사무소에 5만 원을 내고 주민명단을 받아서 진행한 것입니다. 실제 물품 구매 비용은 10만 원 정도였습니다. 준서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럴 수가. 철수는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SNS에 올린 모든 것이 거짓이었군요. 착한 이미지, 따뜻한 마음, 배려하는 모습, 전부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당신 모습은 달랐습니다. 철수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약자를 무시하고, 노인을 함부로 대하고, 고객을 속이고,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사람. 그만하세요. 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하라고요? 철수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아십니까? 경비 아주머니, 노인 배송기사,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냈습니다.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철수가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내 아들까지 속였다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했던 아들을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회장님, 정우진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정적 증거입니다. 서류에는 경찰 수사 보고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지혜, 명품 위조품 유통 및 사기 혐의로 조만간 소환 예정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철수는 서류를 지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제 경찰이 당신을 찾을 겁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습니다. 지혜는 서류를 보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철수는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아, 이제 알겠느냐?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준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철수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 그리고 지혜를 향해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윤지혜 씨, 당신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과의 관계도 여기서 끝입니다.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혜 씨,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보여준 모든 모습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준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행복하시길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당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은 지시길 바랍니다. 준서는 아버지를 따라 룸을 나갔습니다. 뒤에 남겨진 지혜는 테이블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준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철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괜찮다. 이번 일로 값진 교훈을 얻었으니까.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본성을 봐야 한다는 것을.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침묵 속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천일택배그룹 본사 회의실.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철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어제의 배송복 대신 정장을 입은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는 특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배송기사로 위장해서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회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배송기사분들이 얼마나 힘든 환경에서 일하시는지, 얼마나 많은 무시와 모욕을 견디시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철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한다는 것을. 철수는 준비된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천일택배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름하여 존중 프로토콜입니다. 화면에 새로운 정책이 띄워졌습니다. 첫째, 모든 고객 응대 매뉴얼의 상호 존중 원칙을 명시합니다. 고객도, 직원도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둘째, 악성 민원과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회사가 직원을 보호합니다. 더 이상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셋째, 배송기사분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3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철수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휴게 공간 확충, 의료 지원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 존중받는 근무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회의실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철수는 직원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우리 천일택배는 그 진실을 실천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철수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우진이 올려놓은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윤지혜, 어젯밤 경찰 소환, 명품 위조품 유통 및 사기 혐의 인정, 구속영장 청구 예정. 철수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이 노크되고 준서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철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너는 어떠냐? 아직은 마음이 복잡합니다. 준서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인격이 무엇인지. 철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번 일로 많이 배웠을 거야.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갖게 된 거지. 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준서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아니다. 이번 일은 나에게도 큰 교훈이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현장과 멀어지면 사람들의 진짜 삶을 잊게 된다는 것을. 앞으로는 더 자주 현장으로 나가야겠다. 오후가 되자 철수는 리버사이드 아파트를 다시 찾았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로비에 들어서자 김순애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그 배송기사분이. 아니, 실례지만 누구시죠? 순애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천일택배 회장 박철수라고 합니다. 철수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제 아주머니께서 겪으신 일 때문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순애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당하신 부당한 대우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철수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은 성의입니다. 철수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위로금과 함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존중받아야 할 모든 노동자분들께라는 제목의 편지였습니다. 아니, 이런 걸 왜? 순애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주머니의 노고를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철수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수는 관리사무소에도 들렀습니다. 소장에게 직원 존중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천일택배가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철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물류센터 팀장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회장님, 오늘 현장 직원들이 모두 감동받았습니다. 존중 프로토콜 소식에 다들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는 문자를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어제의 하루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뉴스에서 윤지혜의 구속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이어졌고 편집숍은 폐쇄되었습니다. SNS 계정도 삭제되었습니다. 준서는 그 뉴스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값진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 천일택배는 업계 최초로 직원 존중 문화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배송기사들의 만족도는 크게 올랐고 고객들의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철수는 시상식 무대에서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지위가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약자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그날 저녁 철수와 준서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조용한 식당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요즘 제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습니다. 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냐? 철수가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검소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준서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반했습니다. 진짜 마음씨가 곱더라고요. 철수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제대로 본 것 같구나.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먼저 봤다니. 네, 아버지 가르침 잊지 않았습니다. 준서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어제의 그 하루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날이었다고. 아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져왔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진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았으니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천일택배 물류센터에서는 내일을 준비하는 배송기사들이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존중받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든 삶을 존중하는 세상. 그것이 철수가 꿈꾸는 세상이었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전부다. 철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또 다른 현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창에 듣고 싶은 이야기나 사연 에피소드를 남기실 분은 주제를 적어주시면 각색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